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21일 오후 12시 52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18.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주말간 거의 움직임 없는 행보세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온 하락 움직임에서도 저점 방어 잘 해주면서 고점 라인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의 위치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비트 예상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N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RSI 다이버전스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지난 영상 캡처본 보시면 중요한 저항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던 121K 때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지로는 118K 초중반을 잡아드렸어요. 이 121K 때 저항이 중요했던 이유가 신고점에서부터 시작한 조정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 가능성 여부가 크게 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후 캔들 흐름 보시면 캔들 정확하게 해당 구간 저항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그 추가로 고점 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18K 이때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빼버리면서 저점을 더 낮추게 되죠. 이 파란색 지지선 지키지 못하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저점을 2번 더 낮추게 되죠. 이후 주말에는 다시 118K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저점 낮추는 움직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캔들 만들어지는 것까지 보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요. 비트 주말간 거의 움직임 없었다.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흐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단기 반등 추세 벗어나기 시작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116K 때부터 중요 지지 잡아드렸고요. 다시 상승 노리기 위해서는 캔들 118.5K 위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기 상승을 이어가던 저점의 상승 추세를 오늘 아침에 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구간 중요 지지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남겨드렸었는데, 제가 텔레그램으로 여기 지지 알려드린 직후 캔들에서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바로 양봉 캔들 올리면서 다시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8.5K 현재 터치한 상태예요.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118.5K, 여기 좀 더 디테일한 가격대는 118.570입니다. 118570 라인이에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 뒤에 여기 위에서 놀아줘야 비트 재상승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가격은 오늘 저녁 9시까지 유효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녁 9시까지 118570 여기 위에 올라가서 캔들이 안착시키고 상승 시작하는 모습 나와야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비트의 캔들 위치상, 시기상으로도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재상승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비트의 위치상 지금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저항, 제가 오늘 저녁 9시까지 돌파 안착하고 다시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8570 이 라인이 바로 신고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저항선이기 때문입니다. 123K 초반에 신고점 형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뚫어 올리려고 할 때도 실패하고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반등이 왔을 때도 이 저항 추세 뚫지 못하고 빠졌었고요. 어제 저녁에 반등 왔을 때도 하락 추세 저항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 내렸던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느냐 마느냐, 그 여부가 앞으로 비트의 다음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비트 차트 모양에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저점 라인입니다.
보시면 현재 비트의 고점은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비트의 저점은 잘 방어가 되고 있죠. 바로 이런 삼각 수렴이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비트 조정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진행될 것을 저는 현재까지도 주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빠졌고 다음에 이렇게 3개로 올랐고 더군다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그재그 조정의 비파는 A파의 0.618 이상을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지킨 상태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그재그 모양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을 주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C파의 1파, 2파가 나왔고 3파가 나왔고 4파 올라간 뒤에 한 번 더 빠지는 5파가 남았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건 바로 C-3파의 길이입니다. 보통 3파 같은 경우는 전체 파동 중에서 가장 힘이 세게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하기를 이 3파가 전체 조정의 첫 파동인 A파를 아래로 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4파가 왔다가 5파로 한 번 더 빠지는 이런 그림이 파동상 논리로 봤을 때 더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전 저점을 그러니까 A파 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양봉 올리면서 올랐죠. 이 움직임에서 저는 2가지 정도 변수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됐는데 첫 번째 변수는 조정 C파가 여기서 1, 2, 여기서 3, 어젯밤 4, 그리고 오늘 아침 5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띠게 돼요. 원래 조정의 모양은 조정의 첫 파동인 A파동을 마지막 C파가 약간이라도 더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은 C파가 A파 아래로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파동의 절단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원래는 조정파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시장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마지막 C파가 어느 수준에서 파동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파동의 절단이 나왔을 때는 다음 전환되는 추세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작년 8월에서 9월 이때 당시의 캔들 흐름을 볼게요. 작년에 비트는 3월부터 시작해서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전형적인 점진적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 추세 속에서 작년 7월 말부터 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뺐던 하락 추세를 되돌렸다가 다시 한번 빠질 때 보시면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이대로 바로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파동상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빠지고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1, 2, 3, 4, 5로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전체 상승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렇게 카운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힘의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힘이 강했으면 되돌림이 오더라도 다시금 이전 저점을 내릴 만큼 하락의 힘이 지속되는 게 보통입니다.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힘이 강했으면 되돌림이 오더라도 다시 약간이나마 상승을 하고 빠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하락할 때 빠르게 빠졌죠. 되돌림 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내리러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더라도 하락이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쭉 빠졌습니다.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하락을 지속하려는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빼러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시면 조정이 엄청 가파르게 강력한 힘으로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돌림이 왔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비슷한 수준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아래 꼬리도 크게 달지 않고 이전 저점 캔들의 종가까지만 맞추고 난 뒤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아래에서 받치는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뜻합니다. 결국 이 당시 저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트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 상승이 잘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파 절단이라는 변수 외에 또 다른 하나 변수는 바로 현재 조정이 지그재그 모양이 아니라 삼각 수렴으로 나오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 이렇게 주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처럼 A, B, C로 나오지 않고 여기서부터 A, B, C, D, E까지 나오고 더 이상 저점 갱신하지 않고 바로 상승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양 최근에 본 적이 있죠. 바로 이 구간에서였습니다. 제가
109K를 주요 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삼각수렴 패턴 나오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구간이 여기랑 움직임이 너무 비슷해요. 이때도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C파가 A파를 갱신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질 거였으면 이 저점을 여기서 받고 올리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기 저점이 A 저점보다 더 아래로 빠지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양새가 나와야 하락이 지속됨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점 방어하는 모습 나오면서 삼각 수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매수 타점은 삼각 수렴이 상단 저항을 뚫어 올리는 이때 당시 109K 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삼각 수렴 상단 저항 돌파 안착시키고 109K에 지지 리테스트까지 하면서 신고점 경신하는 큰 상승 나왔죠. 그럼 지금 이때와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미뤄볼 때 비트가 상단 저항을 막고 빠질 때 저점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을 잘 지키는지 첫 번째로 체크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잘 지지받았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던 해당 상단의 추세 저항을 뚫고 안착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두 번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RSI 지표입니다. 먼저 이때 당시 RSI 지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캔들은 저점을 낮추지 않고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 보시면 저점이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혹은 약간 더 아래로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 저점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관찰되면서 비트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캔들은 저점이 많이 빠지지 않고 위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이미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전 구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가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그때 RSI 지표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빠질 때 캔들은 여전히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는데 RSI 지표는 이전 저점보다 더 아래로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캔들과 RSI 지표 간 괴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뜻하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RSI 지표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아직 RSI 이용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트에서 봤을 때 캔들은 저점 많이 빼지 않고 위쪽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데 반해 RSI 지표는 아래로 많이 빠져있죠. 상승 다이버전스 뜨면서 신고점 경신하러 올라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 왔을 때 저점은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지만 RSI 지표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저점 빼지 않고 잘 방어하는 모습 보이죠. 역시나 캔들과 RSI 간 저점 간 괴리 보이면서 반등 나와줬던 거 알 수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최고점 부근에서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 지표는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캔들과 RSI 간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121K 때 닿기 시작했을 때도 보시면 캔들은 이때 당시보다 고점이 더 높아졌죠. 근데 RSI 지표 보시면 같은 구간에서 더 이상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의 보인으로 실제로 가격 조정한 거 알 수가 있어요.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주는 신호입니다. RSI 지표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나 알트코인 매매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차트는 솔라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초록색 신호 뜬 후로 가격 상승한 거 알 수가 있고 고점 부근에서 빨간색 신호 보이면서 매도 타점 알려주고 있었죠.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신호 뜨면서 조정 신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재반등하기 전에
초록색 신호 확인할 수 있었고, 솔라나 99달러 부근에서 저점 찍고 크게 상승하기 전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매수 타점 나왔다라는 시그널 보내고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현재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간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텔레그램이나 댓글 통해서는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라나 차트 본 김에 차트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부터 솔라나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는 143달러가 가장 중요한 지지다. 다음은 146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솔라나 1차 목표가 166에서 167이라고 143 잡아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 캔들 나오고 있을 때 아직 167달러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있을 때 여기 158에서 160 라인 지지받으면 167달러 돌파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가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19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는 아주 명확하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 최소 타깃가를 넥의 깊이만큼으로 잡기 때문에 최소 190K에서 약 192K 정도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89K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 약간 더 여력이 남았죠. 잘 체크하시고, 제가 몇몇 알트들 지지선이랑 저항선 잡은 알트 자료, 거기에 솔라나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솔라나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영상 찍을 때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린 알트 자료에 있는 다음 저항선 목표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잡은 저항선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알트 자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RSI 지표 신청하실 때처럼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알트 자료 요청해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입니다. 지금처럼 장 좋을 때 신청하셔서 수익률 내시는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에 있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오르기 시작해서 저항선도 정확하게 작용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항 뚫어 올린 뒤에는 다음 저항 향해서 오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료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이 코인 저항 많다고 말씀드린 이 네모 구간 있죠? 여기 넘기면 본격적인 상승 예상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맞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리면서 쭉 갈 수도 있어요. 비트 움직임이나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끌고 가시란 말씀 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상으로 시장이 너무 잘 올라가고 있고 알트코인들 힘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뚫어줄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되, 저기 아래 뭐 이런 구간부터 잘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저항들 구간에서 조정 받을 때 부분 익절하고 나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하시면서 개수 늘려가는 매수 방법도 있겠죠. 본인의 매매 원칙과 전략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린 지지저항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제가 이 노란색 단기 상승 추세 아래로 빼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되 2차로 여기 63%부터 62%까지 장대 음봉으로 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60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알트장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 쭉 빼면서 이런 중간 지지들 있죠? 얘네도 다 뚫어줬어요. 제가 여기 잡아놓은 이 구간들이 어디냐면, 비트 도미넌스가 작년 11월부터 비트가 오르면서 같이 상승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당시에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중요 구간들을 그때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당시에 62%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 65.6% 중반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받기 시작해서 아래로 빠졌고, 말씀드렸듯이 장대 음봉 내리면서 올라갈 때 잡았던 저항 구간들 모두 뚫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정말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60대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금 60.84니까. 이제 알트는 약간 더 빠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에는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62%를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크게 빠질 겁니다. 빠질 때 이 음봉만큼 큰 음봉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알트들로 자금이 크게 돈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약간 더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갈 여지가 남아있겠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알트코인 마켓캡 보여주는 토탈 투 차트 보겠습니다. 3일봉으로 보면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다음 중요 저항까지 좀 더 오를 여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잘 상승하고 있고요. 알트들은 토탈 투 차트가 1.57에서 1.60 여기 닿았을 때 그때부터는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아직 토탈 투 차트 역시 상승의 여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한동안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119.4에서 119.9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도 120K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121K대에도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쪽으로는 많은 유동성 집중돼 있었던 116.7K 오늘 아침에 모두 청산되는 움직임 보인 후에 비트는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빠진다면 116.2K에서 115K까지 유동성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비트코인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위아래 모두 털어먹는 움직임 주의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현재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말씀드렸던 이 118.5에서 6K 부근 잘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이 위쪽으로 저항은 크게 봐서 120K부터 시작합니다. 119K 때도 있지만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저항은 120K에서 120.4K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에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 21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9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